대형 쇼핑몰이 들어선 건 지역 주민들에게 통상 호재로 다가오는데요. 오히려 이 쇼핑몰 때문에 지역을 떠나고 싶다며 지자체에 이주비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문이나 홍채 인식 등 본인 인증 시스템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은행들은 일부 서비스에 여전히 공인 인증서를 고집하고 있어 그 이유를 들여다봤습니다. 최근 성남 중심부에 자리 잡은 도한중 2구역 등에서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에 대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보통 부동산 시장에서 대형 쇼핑몰이 들어오면 쇼핑의 먹거리, 놀이시설 등까지 즐길 수 있어 임금 집값이 오릅니다. 생활이 편리해지고 유동인구가 늘어나 지역이 활성화되는 호재로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최근 대형 쇼핑몰이 들어섰지만 지자체에 이주비를 요구하면서 떠나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정창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도로. 왕복 2차선인 이 도로에 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지난 6일 문을 연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기흥점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입니다. 쇼핑몰이 이곳 기흥구 고메아이시에서 불과 1km 거리에 있지만 쇼핑몰로 들어가는데 최대 30분가량 걸립니다. 이곳이 교통지옥이 된 데는 도로 확장을 하지 않은 채 쇼핑몰을 오픈했기 때문입니다. 고메아이시부터 해서 롯데아울렛 그 신설도로까지 거기를 이제 2020년 6월까지가 이제 줄 예정인데 최대한 내년까지 좀 해보려고 좀 노력 중에 있는 거고요. 기흥아이시 입지화 공사는 신호 없이 이제 입지화로 이제 하는 걸로 지금 공적으로 띄우는 거죠. 대형 쇼핑몰이 생겼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방문객은 더 늘고 있는 상황. 여기에 내년 이 쇼핑몰 옆엔 대형 가구 매장인 이케아 기흥점도 문을 열 예정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이 지역 원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며 떠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일부 입주민은 용인시에 이주비를 달라며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을 때는 몰랐죠. 근데 오픈한 후에 이렇게 교통이 바뀔 줄은 우리가 예상을 못했죠. 늦게 들어온 어떤 시설 그물 때문에 기존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하다면 그건 좀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주비만 주면 당연히 나갈 용의가 있죠. 용인 지역은 기흥구 외에도 수지구가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죽전 사거리에서 수지구청까지 가는 도로는 출퇴근 시간이면 주차장으로 변합니다. 주말에도 가다서다를 반복하며 정체가 심각한 상황. 강남 접근성이 좋고 성남 분당구 대체지로 평가받으면서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마구잡이로 지어댔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도로를 넓힐 땅도 없는 탓에 지금의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4천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라 교통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실제로 내년부터 수지구 성북역 KCC 스위첸, 롯데캐슬 골드타운, 롯데캐슬 파크나인, 파크나인 2차 등이 순차적으로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곳에도 쇼핑몰과 영화관, 식당가 등이 한데 모인 롯데몰이 내년 오픈할 예정입니다. 대형 쇼핑몰은 유동인구 유입으로 상권이 활성화돼 부동산 시장에선 보통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당장 원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수년 후 편리해진 생활 덕에 집값 상승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지문이나 홍채 인식, 정맥 인증 방식까지 은행권에서 내놓은 새로운 본인 인증 시스템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모든 거래가 이런 바이오 인증을 통해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공인 인증서를 반드시 통해야만 하는 거래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큰돈을 들여 실컷 개발해놓은 인증 시스템을 왜 모든 거래에 적용하지 않는 건지 은행들의 속사정을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99년 전자서명법이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전자문서를 주고받을 일이 늘어나면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인감도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은 2015년 3월에 폐지됐습니다. 그런데도 공인인증서 발급 건수는 2015년 3,387만 건, 2016년에는 3,545만 건, 2017년에는 3,792만 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금융거래할 때 공인인증서는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 없이 자체 인증 방식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다는 카카오뱅크조차 대출과 같은 일부 거래에서는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정부기관에서 정보를 받을 때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입출금이나 계좌 개설 같이 카카오뱅크 내 자체 서비스는 카카오뱅크의 자체 인증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외부 기관에서 정보를 가져와야 할 때는 이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해 은행이 아무리 좋은 자체 인증 시스템을 만들어도 현재로서는 공인인증서 없는 금융거래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금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모바일 뱅킹 사용자의 앱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유로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아직도 모바일 뱅킹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당국은 은행의 모바일 뱅킹 앱 이용 편의성을 높이라고 주문만 하기 전에 스스로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사설 인증 시스템부터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성남의 구도심으로 꼽히는 중원구나 수정구는 분당이나 판교에 비해 개발이 늦어 낡은 건물이 많습니다. 최근 성남 중심부에 자리 잡은 도안중 2구역 등에서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 단대오거역 일대. 군데군데 낡은 주택들이 눈에 띕니다. 구도시민이 지역은 성남 중심부에 자리하지만 분당이나 판교와 달리 전면적인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재개발 재건축 지역 중 하나인 도안중 2구역은 조합 설립을 위한 총회를 이달 말 열기로 했습니다.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만든 지 3년여 만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주위 사업장보다 입지나 여건이 좋기 때문에 28일 날 아마 총회가 성공이 이루어지면 2년 후면 관리 처분을 저희들이 통과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도안중 2구역을 맞대고 있는 1구역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미 조합 설립을 마쳤고 지난 13일부터 사업 시행 인가를 위한 공람을 진행 중입니다. 중원구 한가운데 위치한 두 구역은 지하철역을 한 개씩 끼고 있는 역세권입니다.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아파트 4,300여 가구가 들어섭니다. 단대오거역이라는 입지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성남시에서 아직 40층 아파트가 없습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42층까지 올라갈 것이고요. 현재 성남 구도심 곳곳에선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한창입니다. 5곳은 이주를 마쳤고 3,400여 가구가 들어설 은행주공 아파트는 이달 초 GS건설과 HDC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했습니다. 변수는 부동산 경기입니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는 상황. 침체가 길어진다면 재개발 사업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 장관 회의를 열고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내년 경제정책 방향은 경제 활력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특히 경기 둔화와 최저임금 인상 등 부담에 직접 노출되는 자영업자에 대해 다양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정은규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사업을 폐업한 법인 대표자 본인의 채무와 법인에 대한 연대 보증 채무를 합해 채무 조정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제도를 확대 개편하겠다는 겁니다.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도 준비 중입니다. 신보기의 채무조정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 자금 대출을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방안을 낼 예정입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관련 지원도 본격화합니다. 내년부터 연매출 10억 원 이하 개인 사업자의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 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연 카드 매출이 5억 원인 영세 가맹점주는
계산상 세액공제로 650만 원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500만 원 한도에 걸려 500만 원만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한도가 1,000만 원으로 올라 650만 원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율 우대 구간도 기존 연매출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연매출 5억에서 10억 원 구간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연매출 10억 원에서 30억 원 구간은 2.21%에서 1.6%로 내려갑니다. 정부는 매출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금액까지 감안하면 매출액 5억에서 10억 원 가맹점의 실질 카드 수수료율은 0.1%에서 0.4%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도 내년 하반기 중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의 진입을 막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업을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치솟은 실업률 속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울상이지만 막상 중소기업들은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구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기업보다 복지나 급여 수준이 열악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직원들의 복지를 늘리며 상생 경영에 앞장서는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이런 기업들을 발굴해 다양한 혜택 등 도움을 주고 중소기업의 인재 육성 분위기 확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들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곧 회사의 미래라고 입을 모으며 인재 키우기에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바다 위의 선박 안전과 보안을 책임지는 GMT.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충돌을 예방해주는 안전 모니터링은 물론 교통관제와 입주랑 자동관리 등 항해통신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는 국내 조선 IT 분야의 선도주자입니다. 15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GMT 이주환 대표는 회사를 성장시킨 동력이자 재산은 직원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개발을 목표로 교육, 독서, 그리고 학습하는 그런 과정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필요한 모든 부분은 회사에서 비용 부분은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매년 20에서 30% 정도의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의 동력이 바로 자기개발을 통한 학습이 회사에 도움을 많이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표는 사람이 미래다라는 생각으로 연초면 직원 개개인이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과 시간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대학교 등록금 지원은 물론이고 탄력근무제를 도입하며 인재 양성 기업 문화에 초점을 맞춰 강소기업의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늘어난 복지에 직원 개개인의 역량과 만족감이 높아지며 이는 자연스레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 역량 강화에 대해서 목표를 잡습니다. 이게 매년 하나씩 쌓이다 보면 이제 많이 갖추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장 많이 혜택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이제 저는 이 회사에 이제 평사원으로 입사를 했는데요. 그 전액 학비 지원을 받아서 제가 석사과정, 그다음에 박사과정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해양 ICT 이제 전문가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빡빡한 업무가 만연한 방송업계의 오아시스로 불리는 클콩. 방송 프로그램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는 클콩은 워라밸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3살, 4살 연년생 아이를 두고 있는데 육아휴직을 다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별 무리 없이 복직을 했고 단축근무 시행을 해서 혜택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 걱정하다 보면 사실 업무에 집중 못할 때도 있고 또 이제 양쪽 신경을 다 쓰다 보니까 업무 효율이 좀 떨어질 때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식으로 시간을 좀 많이 배려해 주시고 업무 조정을 좀 많이 해 주시다 보니까 오히려 가정에도 충실할 수 있고 제 일에도 더 집중할 수 있어서 능률이 좀 높은 편이에요. 육아를 책임져야 하는 여성에게 일과 가정의 양립은 쉽지 않은 과제인데 자율 출퇴근제를 실시하며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고 워라밸을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출퇴근하는데 근무하는데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아이 있는 분들이 시간을 좀 유연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경력 있는 분들이 오랫동안 근무를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업 퀄리티 자체가 좀 높아져서 저희가 매년 저희 수주하고 아니면 직접 제작하는 콘텐츠 양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5년간 장기 근속자에 대한 한 달의 유급휴가, 대학원 등록금 50% 지원 등 회사의 폭넓은 지원 역시 인재 양성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업종은 다르지만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두 기업의 공통점은 바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선정하는 인재 육성 중소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기업 스스로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중소기업 일자리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제도로 철저한 평가를 통해 선정되면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융자 한도를 상향해주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혁신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아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변화에 앞장서며 강소기업으로 나아가고 있는 인재 육성형 중소기업.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특정 편의점이나 특정 마트에서만 판매하는 단독 브랜드 제품, 이른바 PB 상품들이 홈쇼핑 업계에서도 인기입니다. 제조업체의 상품을 가져다 팔던 것을 넘어 직접 상품을 기획하고 제작하고 국내외 유명 디자이너들에게 직접 브랜드 론칭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사 단독 브랜드 제품들이 매출도 견인하고 있습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홈쇼핑이 직접 기획해 론칭한 단독 브랜드 상품들이 강세입니다. CJENM 옷쇼핑의 단독 브랜드 엣지는 올해 히트 상품 1위를 기록했는데 사상 최초로 연간 주문량이 100만 건을 넘어서며 매출 규모는 1,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10위권 안에 든 브랜드의 절반이 이러한 PB 브랜드로 평균 주문량과 주문 금액도 전년보다 각각 95%, 65%씩 증가했습니다. CJ 홈쇼핑은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채널 차별화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소비자가 반드시 찾을 수밖에 없는 채널이 되도록 단독 브랜드를 더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롯데홈쇼핑 역시 자체 기획 브랜드 상품이 상위 10개 브랜드 중 대다수를 차지했는데 평균 가격대가 높음에도 재구매율이 20%에 달했습니다. 이에 홈쇼핑 측은 소비자들의 단독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이마트, 노브랜드 등 편의점이나 마트와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직접 자체 브랜드를 기획해 상품 제작에 나서고 있는 것과 유사한 현상이 홈쇼핑에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상품 간의 가격과 구성면에서 큰 차이가 없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와 유통 간 경계를 허물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그간 관련 경험치를 쌓아온 것도 한몫했다고 해석했습니다. 한편 홈쇼핑 업계는 패션 이외에 식품이나 리빙, 인테리어 제품 분야로도 단독 브랜드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제3기 신도시 입지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9.21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서울과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 사이에 330만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 즉 3기 신도시를 45곳 조성해 20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안팎에서는 유력 후보지로 김포 고총과 광명, 성남, 시흥, 하남, 남양주 등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서 유력한 3기 신도시 후보지였던 과천과 고양, 원흥 등은 정부 유출로 후보지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것도 여전히 신도시 후보지에서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부는 제2의 택지 후보지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형사처벌을 포함한 강력한 정보 유출 방지책을 시행하고 있어 관계자들은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3기 신도시 입지와 함께 이곳의 교통 문제를 해결할 광역교통 대책도 발표됩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주가 연계증권 등 파생결합증권 투자 금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금융감독원이 파생결합증권 판매사 3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월 말 기준 발행 잔액 101조 원 중 개인 투자자의 투자 비중은 46.7%인 47조 2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연령대별 투자 금액을 보면 50대가 14조 5천억 원으로 가장 많고 60대가 12조 원, 40대가 8조 7천억 원, 70대가 5조 9천억 원, 30대 이하가 4조 2천억 원 등 순입니다. 이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층의 투자 금액은 전체 41.7%를 차지했습니다. 금감원은 통상 안정적인 투자 성향을 보이는 70대 이상 고령층의 투자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며
신규로 고위험 상품인 ELS 등에 투자하는 고령 투자자 수 비중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지 않다면서 고령 투자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전체 투자 금액의 75.8%가 은행 신탁을 통해 판매됐다는 점에서 은행 창구 직원의 과도한 투자 권유로 인한 불안전 판매 가능성에도 유의해 불안전 판매 사전 예방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세계적인 흐름에 정부의 기조까지 맞물리면서 4차 산업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기존 군수 산업에 더해 VR 등 기술을 기반으로 4차 산업기업으로 거듭나려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솔트웍스입니다. 오늘 IR+에서는 이 솔트웍스가 가진 4차 산업기업으로서의 역량과 비전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08년 설립된 솔트웍스는 종합군수 지원기업으로서 종합군수 지원 요소와 기술 교범 등을 개발해왔습니다. 솔트웍스가 민간 사업에 처음 진출한 것은 지난 2011년 병원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후 디지털 병원 사례 기반 진료 서비스 시스템을 비롯해 의료 클라우드 기반의 검사 관리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민간 사업 영역을 넓혔고 지난해 8월부터는 VR을 활용한 체감형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는 정밀 부품에 대한 설계 및 생산 기술을 보유한 기업 KAT와 VR 기반 영상 시스템 및 시뮬레이터 장비 개발 기업 KMT를 인수해 산업 역량을 더욱 키웠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우 특정 비중을 산업안전에 투자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정작 산업안전 VR 콘텐츠 시장은 아직 도입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그 틈새 시장을 공략해서 사업화에 성공하여 현재 다양한 성과들을 창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솔트웍스는 VR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중 하나인 안전비계 낙하를 체험할 수 있는 설비와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교한 그래픽으로 실제 공사 현장과 유사한 환경을 VR을 통해 보여주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느낌을 주기 위해 승강기를 구현할 수 있는 설비까지 개발했습니다. 실제로 비계가 떨어지는 듯한 체험을 위해 설비 일부가 신호에 따라 갑자기 아래로 기울어지도록 장치해 현실감을 높였습니다. 제조 공장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감전이나 끼임, 배임 등에 대한 안전교육 콘텐츠도 만들었습니다. 독자적으로 개발한 VR 체험용 장갑을 통해 실제로 전기가 오는 듯한 찌릿한 느낌을 받을 수 있고 팔찌 장비로 손목 등을 압박해 공사 장비에 끼이는 위험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솔트웍스의 이 같은 VR 안전교육 콘텐츠는 실제로 삼성, LG 등 대기업과 안전보건공단 등 관공서에 큰 호응을 얻어 꾸준히 납품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솔트웍스는 소화기의 사용법을 익히고 실제로 화재를 진압하는 듯한 체험을 할 수 있는 VR 프로그램과 설비도 개발해 학교 등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호응에 힘입어 솔트웍스의 올해 3분기 기준 누적 매출액은 지난해 전체 매출액의 1.8배가 넘는 30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도 지난해 인수 등으로 인한 적자를 털고 9억 원까지 오르며 순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난해 인수한 자회사 KMT와의 시너지를 높여 VR 안전교육 부문 매출을 높이고 KAT와의 협력을 강화해 스마트 팩토리 사업에도 진출할 계획입니다. 솔트웍스와 KAT, KMT 3사가 공동으로 소프트웨어 기술과 하드웨어 장비 일체를 공급하는 형태의 수주가 가능한 프로젝트는 약 1,360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초로 지문을 이용해 자동차의 문을 열고 시동도 걸 수 있는 스마트 지문 인증 출입 시동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그룹이 필리핀 마닐라 쇼핑 중심지인 마카티 지역에 라네즈 단독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농심은 오늘 올해 해외 매출이 전년 대비 18% 성장한 7억 6천만 달러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가 미국 레시피 기업인 드롭과 손잡고 현지 스마트 키친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